이걸 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그러면 내가 두 번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공학수학 1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테니까 공학수학 1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공학수학 2에서 벡터의 앞부분은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미리 와서 퀴즈를 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요, Generalization 일반화 of vector space and norm 크기.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벡터들이 있는 걸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가 이루는 공간. 그러면 예를 들면 화살표 공간 같으면 뭐겠어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화살표 공간이다.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콜렉션 of vectors, 그러니까 벡터들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whose space, 그 공간이 is closed, 닫혀 있는 거죠. under addition and scalar multiplication.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사실은 엄청 심플한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덧셈과 스칼라 상수배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닫혀있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 A가 있다. 이거 파란색으로 쓸 것까지는 없는데 벡터 A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벡터 B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에다가 뭐 K를 곱하고 K1을 곱하고 B에다가 K2를 곱한 것도 이 AB가 어떤 공간 벡터 스페이스 V에 들어있다면 얘도 V에 들어있으면 돼요. For all, A를 거꾸로 쓰면 for all입니다. 모든 뜻입니다. For all, 모든 K1, K2에 대해서. 그렇죠. 상수배를 곱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로 더하고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다. 요거 그러니까 AB가 요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있으면 K의 AB도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있으면 돼요. K1A 플러스 K2B도 상수배를 하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도 한번 정해. 그러면 다 벡터 스페이스로 부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벡터라는 게 그 스페이스에 있는 게 다 벡터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인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또 정의를 합시다. 내적인데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너 프로덕트를 그냥 뭐 벡터가 xy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그거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뭐 모양이 뭐 이게 화살표는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벡터라고 하면 인너 프로덕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만족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수 A가 있는데요. AX에다가 Y를 곱한 게 있다. 이거 발을 내가 굳이 이런 벡터가 될 이유는 하나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굳이 이렇게 벡터를 쓸 이유는 없죠. 뭐 왜냐면 벡터 컴포넌트가 뭔지 모르니까 XY는 어떤 벡터 공간에 있는 거고요. AX하고 B란다. Y가 우리가 벡터를 만들면 이거는 A를 앞으로 빼서 XY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리니어리티고요. 또 X 플러스 Y하고 G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X하고 G를 내적하고 Y하고 G를 내적한 거하고도 같아야 됩니다.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화살표 내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 뭐 무조건 표현이 되죠. 뭐 당연히 만족한다는 거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자티브 데피니티, 드니스, 이건 뭐냐면
퍼저티브 데피니트는 양이다, 무조건 양이 된다, 반드시 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퍼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건 x하고 x를 내적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게 내적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x하고 x를 내적을 했더니 0이다. 그 말은 if and only if로 해서 뭐가 x가 0일 때만 그래야 된다. 요게 표현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호시 시바르츠 이니퀄리티. 그거는 우리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런 걸 만족하면 우리가 내적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노음은 어떻게 그 어떤 벡터 x의 노음 오버 벡터 벡터 이렇게 내적이 정의된다고 하면 벡터 x의 x의 발을 우리가 붙여 놓고요. x의 노음은 아이고 자꾸 발을 붙이네. x가 뭔지 모르는데 그죠? 노음은 뭘로 정의되느냐? 우리가 그냥 x하고 x를 자기 자신을 내적해서 2분의 1 하면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오사고널리티 서로 수직한 거 수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는 그냥 x하고 y를 내적했을 때 0이면 그러면 우리가 x하고 y가 내적한다고 아이고 계속 이렇게 밑에 벡터 화살표 벡터인 것처럼 쓰네요. 내적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서로 수직은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죠. 근데 뭐가 달라요? x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양인지 모르는 x, y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기 좀 더 뭐 우리가 포멀하게 쓰면 x는 v에 속해 있는 거고요. x, y도 다 v에 속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그젬플 하나 들어볼까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ex functions as function as a vector. 함수를 벡터로 한번 봅시다. as a vector. 함수를 어떻게 벡터로 볼 수 있는가? 사실은 이거는 뭐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벡터로 함수를 쳐다볼 수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편미분 같은 걸 풀거나 혹은 뭐 상미분 문제에서도 저 뒤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뭐 다양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의 컨셉 뭐 에너지 보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에 기반한 어떤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컨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V를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이거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 이걸 지우고 다시 쓸까요? 벡터 공간 영어로 쓸까? 벡터 스페이스를 스페이스 V를 정의를 합니다. 이거 뭘로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0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된 그리고 뭐 A에서부터 B에 정의된 모든 X가 이것도 다시 쓸게요. 다시 예를 들면 f of x인데 x가 뭐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그런 함수라고 놓읍시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우리 그 조건 제시법을 쓰면 이거는 어떤 fx의 집합인데 fx는 어떤 거냐 하면 x가 0에서부터 정의구역이 0에서부터 1 사이고 뭐 최소한 뭐 리얼 정도는 맞춰주죠. 예를 들면 얘는 실수고 그리고 x가 0에서부터 1 사이 정의된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x인데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함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죠, 그죠? 이것도 벡터의 하나의 벡터일 거예요. 이런 함수도 벡터일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한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sin x, cos x, 뭐 log x, 2가 log x는 안 되겠구나. 가능하죠. 0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2x, 뭐 x, x 제곱, 뭐 x 플러스 1 이런 게 전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벡터 공간이 되는가 볼까요? 이게 체크는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냐? 벡터 스페이스 위에 뭐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더하기 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함수 하나를 뽑아내고 또 다른 함수를 뽑아내 가지고 서로 상수배를 해 가지고 서로 더했어. 그래도 0에서부터 1 사이에 정의되는 함수 맞나요? 맞죠? 그러면 그것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closed under addition 덧셈하고 and scalar multiplication 덧셈하고 상수를 곱하는 거에 닫혀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왜냐면 벡터 스페이스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적은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inner product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잠깐만 이거 지울까요? 잠시만 지우고요. 먼저 요 얘기를 한번 써보죠. 예를 들어서 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보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써보면 예를 들어 F하고 G가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 V에 속하면 상수배 K1 F 플러스 K2 G 또 역시 벡터에 속한다. for K1하고 K2에 대해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 인너 프로덕트를 한번 정의해보죠. 함수를 쳐다보는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내적을 만드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뽑아내긴 힘들고 남들이 쓰는 걸 쓰면 됩니다. 어떤 내적을 보통 쓰냐면요. F하고 G가 있으면 요 F하고 G 두 개 함수에 내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요. 0에서부터 1까지. 왜냐면 이 함수가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됐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셋이 집합이 함수의 집합이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된 혹은 어떤 공간에서 정의된 그러면 그 공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F하고 G를 곱해서 DX를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내적이 됩니다. 믿어지지 않죠? 적분이 내적이야? 여기서부터 이게 정말 내적으로서의 아까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죠. 내적의 성질이 뭐 있어요? 리니어리티, 그죠? 그 다음에 파저티브 데피닛,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 과연 이런 걸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언뜻 느낌이 안 오죠, 그쵸? 그리고 이게 진짜 내적일까? 그럼 내적이면 그거 가지고 크기를 정의할 수 있었겠네? 그거 가지고 수직을 정의하겠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내적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내적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건데 이번에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끝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은 너무 이름이 유명해서요. 우리가 더라는 거, 정관사 더를 더 붙으면 뭐예요? 굉장히 잘 알려진 거잖아. 그쵸? 더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거를 우리가 표준 내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살표 가지고 쓴 내적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준 내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L2 스페이스에서 이런 얘기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수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학을 하기 위한 수학은 벡터를 가지고도 하지만 함수를 벡터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준 높은 수학을 하고 다양한 공학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과연 내적으로서 맞는지 봅시다.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리니어리티를 보면 되죠. 이게 진짜 내적일까? 그럼 이거 가지고 크기도 정의될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리니어리티를 볼까요? 선형성을 만족하는지 철자를 잘 써야지. 아무리 시간이 오버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던 건 계속 해야죠.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만족하느냐? 선형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A에 F를 해서 G를 하면 A에다가 FG가 되는 거였어요. 그쵸? 정말 그런 거 봅시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뭐예요? 좌변은 0에서부터 1까지 a 곱하기 fg dx 위에 있는 정의를 생각을 해봅시오. 그리고 그거는 우변 뭐예요? right hand side는 요거 상수 a를 앞으로 빼면 a 곱하기 0에서부터 1까지 f 곱하기 g의 dx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뭐하고 똑같아요? 우변 right hand side 우변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얘 똑같다는 걸 금방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리티의 첫 번째는 성립을 하네요. 두 번째 서로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볼까요? 더한 거는 우리가 f하고 플러스 g에다가 h를 내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f에다가 h 이거는 지우고 f에다가 h를 내적하고 플러스 g에다가 h를 내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좌변을 한번 볼까요? right hand side, left hand side는 뭐예요? 0에서부터 1까지 f 플러스 g의 h dx 우변은요? hand side는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 h dx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 g h dx 당연히 두 개가 서로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분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까지 리니어리티 성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나가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positive definity. 자기 자신의 크를 definiteness.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f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게 뭐로 정의될까요? 우리가 내적으로 정의하면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f하고 f의 내적을 했을 때 0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자면 if and only if f가 0일 때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될까요? 요거는 계산을 실제로 정의에다 넣어보면 되죠. f하고 f를 내적한 거는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의 제곱의 dx예요. f 제곱의 dx는 어때요? 무조건 0보다 크죠? 맞아요? 그죠? 왜냐면 인티그란드가 적분하는 식이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언제만 0인가요?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이해되죠? f가 완전 0이 아니면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normal. 그러면 우리가 이제 norm of a function. 함수의 norm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나요? 그러면 우리의 함수의 크기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의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제곱의 dx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예요. 함수의 크기 만들었어. 그럼 수직은 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orthogonality between function 함수 간의 수직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우리가 내적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functions 함수들 사이에 수직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우리가 f하고 g를 곱해가지고 그 말은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하고 gx를 이렇게 딱 곱했을 때 그리고 적분을 딱 했을 때 이게 0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f하고 g가 서로 수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막 할 거야. 0에서부터 1은 내가 뭐 그냥 잡은 거예요. a부터 b까지 혹은 뭐 공간상의 어떤 함수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 x를 곱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 x를 곱한 것도 이런 내적으로서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x제곱 곱하면 당연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수님 이 내적을 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함수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함수가
수직도 달라지겠네요. 당연합니다. 어떤 내적을 쓰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크기를 정의하는 자도 달라지고요. 내적이라는 게 사실은 자예요. 공간상의 어떤 그 크기를 정의하는 게 바로 내적이에요. 수직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두 개 함수 곱한 거 하니까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만들어내는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내적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내적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거는 다항식이 서로 수직한 다항식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그 공학수학에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될 게 많아서 여러분들은 근데 그 컨셉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죠. 뭐가 남았냐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게 바로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번째 썼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냥 계속 할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나는 조금 힘든데 모르겠다. 그냥 진도 나갑시다.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입니다.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는요. 과연 이것도 정말 만족하느냐? 이거 내가 내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형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고 여긴 벡터 A 플러스 B인데 뭐 이거의 길이는 각각의 길이를 서로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과연 성립하느냐? 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로 내적을 만들었을 때도 과연 그게 되는지. 일단 먼저 우리가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는요.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니 뭐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니퀄리티를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였어요. 근데 우리 양변을 다 제곱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중간에 계산을 하다 보면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이 리뷰를 해보면 이 언어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쭉 해보면 이게 사실은 요거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A하고 B를 내적한 거가 두 개를 곱한 게 A 곱하기 B의 내적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another form of 뭐 우리가 굳이 쓰다면 form 2 of 코시 시바르츠 이니퀄리티입니다. 이거는 그럼 얘는 form 1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form 1입니다. form 1 코시 시바르츠 이니퀄리티.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를 얘기하면서 아이고 진도 엄청나게 나갔네. 학생들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되네.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를 어디서 했더라.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는데 여기 있구나.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코시 시바르치 이니퀄리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거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어. 그러고 나니까 얘하고 지금 마지막에 뭘 비교했냐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는데 보니까 이 파란색 칠해놓은 부분 있죠. 나머지는 똑같잖아. 요것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뭘 보였냐면 요게 됨을 보였어요. 요것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크기를 내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첫 코시시바르치식을 가지고 첫 코시시바르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식이에요. 요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 반드시 요게 나옵니다. 왜냐면 각각의 제곱은 크기가 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내적 정의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얘만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적을 그러면 프루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뭘까요? 좌변은 뭐예요? 스퀘어 루트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아이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뭘 증명해야 되냐면 프루프는 그러니까 이게 벡터고요. 벡터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지웁시다. 이건 지우고 함수에서는 펑션에서는 함수 공간에서는 펑션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f의 크기에다가 g의 크기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f하고 g의 내적한 것보다는 커야 된다. 요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요거랑 얘는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그냥 노테이션만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내적을 저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티그랄 폼으로 써보면 적분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양변 제곱을 하면 이렇게 결국 문제는 어차피 제곱을 해도 성립이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곱하면 좀 그렇다 그죠? 뭐 그래도 제곱을 해도 성립은 되니까요.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제곱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생각해보니까 제곱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대로 써봅시다. 제곱하지 말고 제곱하면 또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변이. 그러면 스퀘어 루트에 f의 크기는 뭐로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0에서부터 1까지 f의 제곱 dx 그죠?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이거 이제 다 없어져 버리네. 잠깐만요. 이거는 그리고 스퀘어 루트에 0에서부터 1까지 g제곱의 dx 이렇게 놓고요. 이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커야 되냐면 스퀘어 루트에 이건 스퀘어 루트가 없죠.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하고 g의 dx 요거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의 프루프를 해야 되는 목표가 되죠. 그럼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테크니컬한데요.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일단 요거를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겠다. 제곱을 합시다. 일단 제곱을 하죠. 그럼 양변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f하고 g의 dx의 전체 제곱은 less than 0에서부터 1까지 f의 제곱의 dx 0에서부터 1까지 g제곱의 dx 이거보다 작은 걸 증명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루프를 해보면 이 프루프는 조금 그 테크니컬한데요. 우리가 이거는 요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t라는 어떤 함수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t라는 함수를 도입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fx하고 에다가 t를 곱해요. 그리고 플러스 t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t 그리고 여기다 gx 아이고 파란색이 되어버렸네. gx 요거를 제곱을 시켜봐요. 한번 요거를 제곱을 한번 시켜봐요. 제곱을 시키면 이게 언제나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제곱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모든 t에 대해서 그걸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0에서부터 1까지 t 곱하기 fx 플러스 gx 요거의 전체 제곱 요거 제곱한 거 그러면 얘도 항상 0보다 크죠. 요거의 dx를 한 것도 0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 이거는 t는 적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t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되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fx의 제곱에다가 dx 플러스 2t의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에다가 gx가 곱해지는 거에 dx 여기 굳이 x를 넣은 거는 t하고 x를 구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 0에서부터 1까지 gx의 제곱에
dx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나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를 c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까지만 나와있지? 여기까지,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C라고 적어서 또 A라고 썼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T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B 곱하기 T 플러스 C가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 모든 T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생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판별식. 그죠? 판별식. 중학교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2배가 돼 있으니까 반의 공식. 예? 그러니까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은 b제곱이 ac보다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b가 뭐였어요? b가 다시 원래대로 적어보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럼 b 대신에 여기 정의해놨잖아. 우리가 b가 뭔지 여기 정의했죠. a가 뭔지 c가 뭔지 다 정의해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리커버를 해보면 b제곱 0에서부터 1까지 f하고 fx에다가 gx를 곱한 거에 dx 한 거에 제곱이 뭐보다 크다? a는 0에서부터 1까지 fx의 제곱, 이걸 뭐 이렇게 씁시다. dx 또 0에서부터 1까지 gx의 제곱의 dx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코시슈바치 이니퀄리티죠. 그래서 우리가 QED 증명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로 못더라도 함수를 벡터로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내적이 맞춰야 할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표준 내적이지. 스탠다드 있는 프로덕트.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FEM 여러분 유한요소법이라는 구조 해석이나 연류동 해석을 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툴인 FEM 같은 거는 바로 이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함수 체계 위에서, 함수 공간 위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벡터를 배웠으니까, 내적을 배웠다면 여기까지는 배워야 된다. 나한테 수학을 배웠으면. 그리고 이게 그냥 무슨 딴 나라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곧 2학기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주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문제를 풀어요. 함수가 뭐 쏘거나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